한강 작가의 아버지이자 한국 문학의 거목인 한승원 작가가 구티비 더로드를 통해 기독교 방송에 첫 출연합니다. 사라져가는 저녁 예배의 감동을 구티비가 꿈의 교회 저녁 예배로 매주 주일 저녁 7시 전국 안방에 생중계합니다. 서구교회의 쇠퇴를 한국교회마저 뒤따르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강조한 영적 생명의 회복이 한국교회를 살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기독출판사 IVP가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북페어를 열고 책을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복음 통일을 향한 미주 한인교회의 연합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이자 한국 문학의 거목인 한승원 작가가 구티비 더로드를 통해 기독교 방송에 첫 출연합니다. 더로드는 전남 장흥을 찾아 한국 문학의 뿌리와 기독교 역사를 조명하며 한승원 작가의 집필실 해산토굴에서 그의 문학 인생과 작품 세계를 담아냅니다. 87살의 나이에도 펜을 놓지 않는 한승원 작가와 글로 교감해온 부녀의 문학적 동반자 이야기도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딸이 세계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봐야 되겠죠. 저를 정리해서 읽기도 하고 제 딸의 작품을 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상적인 정서적인 갈증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흥 금곡마을의 서당 문화와 의병 정신, 고 이청준 작가 생가와 진목교회에 담긴 신앙의 역사도 함께 소개합니다. 구티비 더로드 전남 장흥편은 27일 오전 9시 30분 방송되며 29일 오전 8시 30분과 다음 달 2일 오후 5시에 재방송됩니다. 사라져가는 주일 저녁 예배의 전통을 되살린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 꿈의 교회가 성도들의 한 주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특별한 워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구티비가 기독교 방송사 최초로 매주 주일 저녁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 저녁, 온에어 불빛이 켜진 부조정실. 스태프들이 큐시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합니다. 구티비와 꿈의 교회가 함께하는 주일 저녁 예배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꿈의 교회 저녁 생방송 예배는 김학중 목사의 기도 끝에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W워십의 찬양 인도와 함께 3040 세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원더콰이어의 특별 찬양이 더해져 온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로 꾸며집니다. 전 세계로 예배를 생중계하는 구티비 직원들도 찬양에 어깨를 들썩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김학중 목사가 직접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블레스 유 코너가 신설돼 소통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날 김학중 담임 목사는 인테리어보다 건축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뼈대를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버티게 하는 힘은 앞에서 말한 화려한 인테리어, 보기 좋은 조건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세우는 영적 건축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주일 저녁 생중계. 구티비 꿈의 교회 저녁 예배 생방송은 매주 주일 저녁 7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최근 캠퍼스 전도축제와 기도회 등 뜨거운 신앙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백석학원에 신학적 바탕을 확고히 하는 학술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기 학술대회에 모인 신학자들은 신학이 책상 위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캠퍼스 전도축제와 연합기도회 등을 통해 뜨거운 복음 전파를 이어가고 있는 백석학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성회복운동의 학문적 뿌리를 확고히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33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영적 생명운동을 주제로
신학이 사변적인 학문에 그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깨달음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학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씀 보는 가운데 빛을 비춰줬을 때 놀라운 희열과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귀족 강연자로 나선 안양대학교 이은선 박사는 백석학원이 외쳐온 영적 생명운동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칼빈이 강조한 기도와 교회의 역할은 백석이 추구하는 학원 복음화와 실천적 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 생명을 회복한 자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 이렇게 이루신 이 영적 생명이 결국은 어디서 실천되겠느냐 할 때 칼빈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실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박사는 칼빈이 영적 생명의 복음으로 제네바 교회를 갱신했듯 백석의 교수와 학생들이 먼저 영적 생명을 누리고 이를 전파하는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적 생명 운동을 추구하는 목적은 그 백석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영적 생명으로 변화시켜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지도자로 길러내겠다는 것이고, 신대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그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 생명을 그렇게 체득하고 목회 현장에서 구현해서 무너져 간다는 대한민국 교회 강단이 새롭게 살아나고. 이어 발표에 나선 사랑의 교회 한인권 박사는 과학적 관점에서 생명의 신비를 풀어내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화될 때 비로소 전인적인 치유와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무릎신학으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온 백석학원. 설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의 영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학문적 길을 더욱 선명하게 밝혀줬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책을 쉽게 사고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책을 직접 보고 고르려는 독자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독출판사 IVP가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북페어를 열고 책을 통한 만남과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열대 앞에 선 관람객들이 책장을 넘깁니다. 관심 있는 책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책을 고릅니다. 기독출판사 IVP가 창립 이후 최대 규모로 마련한 이번 북페어 행사엔 1000권이 넘는 도서가 소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신간과 주요 도서 전시뿐 아니라 저자 인터뷰 영상도 함께 상영됐습니다. 이번 북페어는 단순한 도서 판매를 넘어 책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책 자체가 매개가 되는 여러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고, 책을 두고 축제가 되고 대화가 있고 만남이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현장을 찾은 독자들은 온라인과는 다른 오프라인 독서 문화가 확산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책하고 오프라인 책이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혼자 읽는 것하고 읽고 같이 나누는 것하고는 이해의 폭과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직접 고르고 함께 읽고 신앙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 기독출판은 시장을 넘어 대화와 나눔을 통해 독자와의 만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북한 복음 통일을 향한 미주 한인교회의 연합이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출범한 통일소망선교회 미주지부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을 꿈꾸며 북한 선교와 기도운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세워졌습니다. 굿티비 뉴욕지사 김은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며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지난 5월 21일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에서는 미주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소망선교회 미주지부 설립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진정한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설립된 통일소망선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탈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영적 군사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브릿지 역할, 우리는 디딤돌을 만든다. 디딤돌. 한국교회요, 미주한교회요. 우리를 딛고 북한 선교를 해주십시오. 우리를 딛고 복음 통일 이 사역을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번 미주지부 설립은 단순한 사역의 확장을 넘어 미주 내 여러 교회가 개교회주의를 내려놓고 북한 선교를 위해 하나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복음 사역, 또 구출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이제 그 일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도 이 북한 선교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좀 알리고 또 함께 동역하는 또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부는 앞으로 뉴저지를 거점으로 미주 전역의 한인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과 사역자 동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어느 때보다 연합이 절실한 시대, 새롭게 출범한 통일소망선교회 미주 지부가 북한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저지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 활동 참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성도의 28%는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 체류 시간이 줄었고 44%는 교회 행사가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소그룹과 성경 공부 참여는 늘었으며 목회자와 성도 다수는 교회 행사보다 핵심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지원협회는 전남 영광군 서로마을에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위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땅끝에서 찾아온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영광중앙교회와 광주신안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룰 수 있거든요. 적극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지원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섬김 사역을 통해 이주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낭독하며 세 차례 허리를 숙였고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책임이 무겁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6일 오후 2시 32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공중비계와 걷어 일부가 낙하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역에서 신촌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초기 대응팀을 출동시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국방의 핵심 전략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기술 기반의 군 전력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26일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재원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이며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올해 들어 8번째 발사가 됩니다.
내년부터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도 비대면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 해외 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초진과 사후관리, 처방까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행할 수 있으며 관리 시스템 구축도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폭염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냉수와 냉방장치,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진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섬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핵심 요구 조건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해제 약속만 믿고 선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결된 자산과 관련해서는 양해각서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이란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석유 시장이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과 미국도 1, 2개월 안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부문 최고 전략 책임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아시아는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은 한 달 후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미국은 7월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내 군수산업시설 타격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진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국제기구나 외교 인력 등 외국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키이우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석유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모여있는 도쿄의 유명 쇼핑몰 긴자6에서 한 남성이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고 달아나 수십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한 남성이 시설 1층의 은행 ATM 인근에서 최루 스프레이를 분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유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최대 60mm,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 많이보다 더 본질적으로를 향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 70%가 이른바 심플처치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교회가 복잡한 프로그램과 사역 경쟁을 넘어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로 읽히는데요. 말씀과 기도,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다시 교회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